예, 유태식입니다. 예, 저는 이제 환경 쪽으로 한 30년을 하긴 했지만은, 대한민국의 환경 분야가 워낙 광범위해서 제가 맡은 분야는 일부분입니다. 예,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분야는 우리나라의 그 수질 대기 쪽, 그 다음에 먹는 물, 그 다음에 악취, 실내 공기질, 그 다음에 환경질이라고 해서 환경 영향평가 사전에 하는 검토, 조사, 평가, 이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교육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타이틀을 한국의 환경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이거 좀 간단하게, 환경관리의 탄생, 우리나라 환경관리 형태, 환경오염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향후에 우리 환경관리가 지향해야 할 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간결하게, 짧게 했습니다. 보시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 환경관리는 원래 개인의 그 위생 문제가 원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그 후진국이었다가 개발도상국으로 가면서 환경을 살리게 되면 경제가 아무래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경제는 서로가 약간 반비례입니다, 이게. 환경에 살면 경제가 좀 아무래도 낙후가 되고, 경제가 살게 되면 환경이 좀, 약간 환경에 너무 많은 그 투자를 안 해야지만 경제가 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개인의 위생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그러다가 이제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초창기에 발견하지 못했던 세균, 그 다음에 많은 그 특정 유해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년 전에 제가 이 환경을 했을 때는요, 그 당시에는 이 중금속이라고 해봤자 카드뮴, 납, 뭐 수은, 니켈, 예를 들면요, 이런 한 7개, 8개 정도의 그 원소 기호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요즘에는 거의 100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특정 유해 물질이 계속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화합물이 생기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의 위생 문제만으로는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계기가 된 게 인간의 삶의 유해함과 동식물 등의 교란이 발생하게 되고,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야기되니까 각 나라, 그 다음에 지구 전체, 이제 유엔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환경관리 경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환경이란 개념은 저희가 그 명령학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은 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산간벽지라든가 그 떨어진 이런 그 배를 운영해야 하는 우리가 명령학로라고 있듯이, 초창기는 경제적인 목적이 없이 그냥 나라에서 그냥 밀었습니다. 해라, 그냥 돈 들어가더라도 해라. 경제성은 상관없이 무조건 환경관리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경제성의 원칙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환경관리와 경제성이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초창기에는 이 공해방지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환경법이 처음에는 공해방지법, 그 다음에 환경보전법인데요. 현재도 이제 환경보전법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공해방지법은 19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만든 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공중보건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공중보건법이라는 건 좀 퇴색되고, 이제 환경보전법으로 모든 게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해방지법에 의한 사업적인 오염물질 배출 규제만으로는 전반적인 환경보전을 기하기가 곤란한 실정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어떤 사업장의 특정 그 유해물질만 저희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로 봐서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이 세상 전체가 다 환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경보전법이라고 해서 77년도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현재 환경관리 유형은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저희가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실내 공기질까지만 있었습니다. 이제 9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러다가 이제 악취가 생겨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먹는 물이 이제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 토양,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미생물, 수생생물, 빛공해, 환경 유해인자 분야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해저, 퇴적물, 그 다음에 하저, 퇴적물, 지표수, 지하수,
망라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분야별로 모든 그 관리청이 있고요. 또 관련 기관, 민간기관, 그다음에 정부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환경관리기관이 이제 정부기관은 환경부에서 모든 걸 관장하고, 환경부 외청, 소속기관, 산하공공기관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예전에 그 자원재활용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환경관리공단하고 예전에 그 자원재생공사라고 했나요? 그게 합쳐가지고 한국환경공사라고 만들어졌죠. 이런 이제 산업공공기관, 환경부 외청이라면 뭐 4대 금강, 낙동강, 한강, 영산강 그 환경청이죠. 4대 환경청 소속기관, 산업공공기관이 정부기관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도 각 그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7개 시도에 228개, 시군 구에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는 환경관리부서가 다 있거든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정부 기관, 그 다음에 지자체 관리기관, 그 다음에 측정 분석 관리 업무 대행기관인데요. 측정 분석 관리 업무 대행기관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각 사단법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그래도 국내에서 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사단법인 한국 환경측정대행업협회입니다. 말 그대로 측정대행업입니다. 측정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측정을 대행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숫자상으로 한 300여 정도 있습니다. 국내 환경연구소가 300여 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사용할 때 오염물질을 원래 큰 대기업은 자가 측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연구소를 갖추고 실험장비를 갖춰서 데이터를 빼고 그걸 성적을 내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자니 장비값이 뭐 수억부터 수십억이 가는데 누구든지 갖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정 대행 업체한테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대행 업체들은 측정 분석 능력이 부족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걸 측정 대행을 해서 나라에 보고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이 민간기관입니다, 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이제 그 많은 문명의 발전을 해서 혹시 TMS라고 굴뚝 자동 측정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연도를 보시면 연도의 종에 따라서 연도 사이즈가 뭐 1m 미만이냐, 1에서 2m냐, 2에서 4m냐, 4m 이상이냐, 거기에 따라서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1종 사업장이냐, 2종 사업장이냐, 뭐 3종이냐, 4종, 5종이냐 이걸 정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보통 소규모 소가시설인 경우는 뭐 4, 5종 보통 그렇게 때립니다. 4, 5종 시설이 우리나라에도 한 5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굴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이 굴뚝 자동 측정기기는 큰 대형 굴뚝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저 장비를 부착합니다. 그러면 장비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를 모니터링해서 환경부로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것도 어떤 그 문제가 있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무진장 좋습니다. 좋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데이터를, 무선으로 날아가는 데이터 로그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제가 잡습니다. 실제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저희한테 부탁을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걸 해달라고. 근데 안 했죠. 그게 예를 들어 뭐 수천억 정도 받는다면 한 번 먹고 저도 그냥 접으면 되니까 하겠는데 단가도 쌉니다. 근데 요청을 하길래 그런 건 안 됩니다고 제가 거절했죠. 거절했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 측정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잡아다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그 이유로 그걸 손을 댑니다. 데이터를 변조시켜서 날려보냅니다, 환경부로.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도 이제 사업주가 직접 관리하거나 대행업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게 조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요즘에는 그런 부탁하는 사람도 없고 상당히 없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 지자체 측정분석 업무 대행기관에서 하는 거, 이 네 군데가 다 문제가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입증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를 보시면요, 단속 뜬다 그러면 폐수 차량을 잘 돌립니다. 약품 처리를 하고
필터링을 잘해서 깨끗한 물을 방류수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그 비 오는 날 갑자기 한강물이 새까맣고 뭐 더러운 오폐수가 날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건 있죠. 지금도 비가 오게 되면 열어버리죠, 그냥. 현재도.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조금 개선된 게 나오는 그 방류구마다 이 한강을 보시면요. 그 홀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홀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 일부에 센서를 장착해서 역추적합니다, 현재는.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 수온이 나왔다 그러면 이 수온을 쓰는 업체, 수온이 발생되는 업체를 역추적해서 거기를 때립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스템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가 다 돼야지, 뭐 머리하고 발만 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문제점들은 다 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이 제일 하단에 보시면 77년도 12월 31일 날 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자가 측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원래 이 제도가요. 이쪽 보시면 그 다음에 79년도에 자가 측정 대행 제도라고 약간 굵은 글씨 있죠. 여기에 자가 측정 대행 제도 근거를 마련했고요. 쭉 가다가 보면 측정 대행업 지정제도 명칭을 변경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잘 됐습니다. 제가 이제 90년도 5월에 이걸 시작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 측정 대행 업체는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파워가 셌습니다. 갑이었죠. 배출업소는 을이었고, 측정 대행 업체는 갑일 수밖에 없었던 게 허가제였습니다. 나라에서. 여기 보시면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구에는 몇 개, 2개만 있어라. 너하고 2개만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그 두 군데에 이제 잘 보여줘야만이, 예, 잘 보여줘야만이, 아무리 성적을 잘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었는데, 이 잘 나가다가 94년도에 보시면 측정 대행 제도를 등록제로 이제 바꿔버립니다. 아무나 능력 있는 사람 다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우후죽순 생긴 것도 많이 생긴 것 더불어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99년도에 수질 자가 측정 의무사항은 권장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원래 의무를, 자, 3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보고해라. 그랬던 거를 99년도에는 그냥 풀어라. 너희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예전에 우리 그 택시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택시 그 합성을 못하게 말만 했잖아요. 다 했습니다. 택시 합성을. 근데 어느 순간 합성을 하게 되면 영업 정지가 시킨다. 벌금이 상당히 과태료 셌죠. 300만 원인 거랬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권장으로 풀어버리니까 운하 수질이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 또 나가다가 이제 2004년도에 실내 공기질을 등록제로 시행을 했죠. 또 잘 나가다가 요즘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기도 풀자. 왜냐면 일반 배출업소에서 힘들다. 우리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 환경에 다 쏟아부어 가지고 이익이 안 남으니 우리 자율로 좀 풀어달라. 니들이 조사하지 말고 검사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할게.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안 풀어주죠. 대기마저 풀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분석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안에는 많은, 정말 저도 이 환경 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 분석기관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참 많습니다. 민간기관도 많고, 이 보시면 이 하나하나에 다 이제 크로스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악취 검사기관이 폐기물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검사기관은 우리나라는 정말 많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측정 분석 그 기법도 뛰어나고, 비록 장비는 예전에는 전부 그 미국 장비, 유럽 장비를 수입했었는데요. 상당히 국산 장비도 잘 만듭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 보시면 이제 이건 환경 오염 데이터 관리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웹을 통해서 실시간 전송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그 아까 말씀드린 이 고정 배출의 이 TMS라고 그러죠. 이 장치 굴뚝. 이 장치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넘어가는 형국인데요.
이 고정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이 장치에서 발생된 거는 바로 넘어가고요. 웹보고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 배출원 조사를 해가지고 측정해서 하는 경우는 측정 대행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대행기관 보면 자체 프로그램 쓰는데, 자체 프로그램 쓰는 데가 있고, 아니면 엑셀이나 아래 한글로 아직도 쓰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보건환경연구도 있고요. 이렇게 이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웹보고 싶으면 저희가 이제 익스포트 해주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잘 돼 있습니다. 아직도 잘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머리, 다리는 잘 돼 있는데 손, 발, 손가락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허점이 좀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요즘 많이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기 보시면 이제 관리감독 개선을 위한 전산 시스템인데요. 아직도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6,000장, 10,000장 정도 되는 페이퍼를, 보고서를 가져다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면 박스 같은데 정말 한 8박스, 10박스를 업체들이 가져갑니다. 지자체로. 그럼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스캔을 뜨거나 아니면 알바생들을 통해서 엑셀을 또 입력을 합니다.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대로 6,000장을 찍어내려면 정말 프린터 몇 대를 놓고 날 새야 합니다. 현재도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러니까 A가 있는 반면에 Z로 움직이는 그 지자체도 많다는 거죠, 현재. 그게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직도 이제 수작업에 의한 자료 작성을 해서 페이퍼로 내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어떤 부서에서는 엑셀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달라. 또 어떤 데는 웹에서 실시간 보고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죠, 아직도. 그래서 이제 다 좋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최근에 지금 여수산단에 모 업체가 측정 부실로 인해서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그 연구 업체에서 거기를 관리하는데, 문제는 그거였죠. 왜 데이터가 우리가 볼 때는 단속을 나가 보니까 예를 들어 10이라는 게 나왔는데 니들이 하면 1밖에 안 나왔냐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10이라는 데이터를 빼주면 허용 기준치가 1인데요. 배출원 기준이 1인데 10이라는 데이터를 오버했다고 빼주게 되면 그런 대기업체에서는요, 거래 중단입니다. 기분 나빠서. 감히 니들이 우리 값을 뭘로 보고 데이터 수정 좀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이게 뭐야? 니들 아니더라도 거래처 많다고 잘라버리죠. 그러다 보니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었죠. 요즘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찌됐거나 이게 좀 발각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 저희가 이제 지금 그 협회에 요청하는 게 이겁니다. 업체 유리한 성적을 위해 수정 발급하는 관행이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QR코드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오프라인 인증 및 온라인 초기 데이터 유변조 방지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한다. 이게 되게 되면은 대기업체가 아닌 그 할아버지도 말을 못 합니다. 이거 블록체인 기술이 덮여진 거다. 유변조 안 됩니다. 그럼 상황은 종료죠. 이제 비교 체크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최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 실제 쓰이고 있습니다. 잘 쓰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많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한 부분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을 제가 뭐 30년 했다지만 실제만 5%도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수박 거달캐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30년 동안 느낀 점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자료는 이제 국민환경과학원이나 이 두산백과 환경부 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대응협회 이쪽에 나와 있는 근거 있는 데이터를 일단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죄송합니다.